안녕하십니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 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뉴스를 통해서 북한의 아파트들이 견고하지 못하고 잘 무너진다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평양시에 30층이 넘는 아파트들이 무너져서 수백 명이 사망하였고, 북한의 사회안전상이었던 최부일이 우리로 말하면 경찰총장이나 같습니다. 평양 시민들 앞에서 사죄 토론을 하는 장면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무너진 게 경찰총장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몇 년이 걸려야 할 건설을 1년 내로 끝내라고 지시한 김정은 씨가 그 책임을 져야 할 텐데 아무 잘못이 없는 사회안전상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3국의 전쟁 시기에 조조가 식량이 떨어져 군사들이 아살을 하고 폭동의 조짐이 보이자 아무 죄 없는 양식 창고장을 제물로 삼은 것과 똑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하도 평양이다 보니까 세상에 공개된 것입니다. 평양에는 외국인들도 많고 외국에 다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큰 사건이 터지면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은 틀립니다. 외국인이라고는 1년 12달 가도 한 번도 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큰 사건이 터져도 묻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아파트가 무너지는 사고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인도로를 따라 걸어가는데 한 70m 앞에서 10층짜리 아파트의 벽체가 중심을 따라 구미 쭉 가면서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음은 대포를 발사하는 소리보다 더 요란했습니다. 아파트 안에 있던 사람들과 그 밑으로 길 가던 사람들은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저 자신도 1분만 더 빨리 갔어도 변고를 당했을 것입니다.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큰 돌들이 몇십 미터씩 튀어나갔는데 그 돌에 맞아서 다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저의 앞으로 가던 어떤 분은 머리가 다쳤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오늘 내가 정말 운이 좋았군 라고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사실 북한에서는 아파트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자주 생기곤 합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북한에는 건설을 전문적으로 맡아 수행하는 집단인 돌격대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북한에서 돌격대는 가장 조직화되고 반군사화된 예비군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부터 새로운 부류의 돌격대가 출현하였습니다. 이 돌격대는 군대처럼 병영 생활을 하는 돌격대가 아니라 집에서 출퇴근을 하는 돌격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는 두 부류의 돌격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군대처럼 병영 생활을 하는 돌격대이고 다른 하나는 직장에 출퇴근하듯이 집에서 출퇴근하는 돌격대입니다. 중앙에서부터 건설 가재들이 하도 많이 내려오니까 각 도시 군마다 자체로 돌격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돌격대에는 도나 시안의 모든 직장들에서 다 인원을 내야 합니다. 심지어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에서도 인원을 내야 합니다.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지만 돌격대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병영 생활을 하는 돌격대는 5년이건 10년이건 제대가 될 때까지 해야 하지만 출퇴근을 하는 돌격대는 1개월이나 6개월 정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자기가 다니던 회사면 회사, 대학이면 대학에 복귀합니다. 1개월을 돌격대 생활을 하다가 복귀하면 다음 해에 또 돌격대에 나가야 될 수도 있지만 6개월을 하고 들어오면 몇 년 동안 돌격대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돌격대에서 간부를 하였습니다. 자재 창고를 맡아보는 창고장이었는데 저 자체가 도둑놈이었습니다. 쌀독의 쥐가 쌀을 먹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10층짜리 아파트를 한 동 건설하는데 시멘트가 300톤이 든다면 실제 들어가는 양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런가? 우선 여단에서 대대로 자재를 보내줄 때 50톤은 먹어치웁니다. 다음 자재가 여단으로부터 대대에 들어오면 대대장이 먹고 창고장이 먹고 창고를 지키는 보위 대원들이 먹고
이런 식으로 50톤 이상이 또 날아갑니다. 그 외에도 참모장이 묻고 참모들이 묻고 정치 지도원이 묻고 이러느라면 또 20톤 이상은 날아갑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실제 건설하는 돌격대원들이 먹습니다. 한 개 소대에 하루에 세멘트를 10톤을 출고해주면 200 내지 300kg를 먹어 치웁니다. 그럼 왜 그처럼 세멘트를 먹어 치우는가? 북한은 세멘트가 대단히 귀한 물건입니다. 때문에 그것을 장마당에 내다 팔면 돈이 오붓하게 됩니다. 돌격대 간부들은 그렇게 해서 잘 삽니다. 북한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돌격대에 나가서 대대장이나 창고장을 하면 외국에 3년 나가서 벌어들이는 것보다 낫다. 그만큼 대대장이나 창고장이 자재를 많이 빼돌린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멘트만 빼돌리는가? 아닙니다. 철근이면 철근, 각자면 각자 다 빼돌립니다. 철근도 장마당에 나가 팔면 돈이 되고 각자도 장마당에 나가 팔면 돈이 됩니다. 이렇게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자재가 절반 정도밖에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어찌 견고할 수가 있겠습니까? 북한 사회가 사람들에게 일한 것만큼 보수를 준다면 왜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일을 해도 보수를 주지 않으니까 먹고는 살아야 하겠으니까 그래서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아파트가 무너지는 두 번째 이유는 양성기간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한 층이 올라가고 그 다음 또 한 층이 올라가자면 양성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잘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최고 통치자가 말리마 속도 창조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언제까지든 무조건 완공을 하라고 지시를 하니까 밑에 사람들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 때에는 천리마 운동, 천리마 속도라는 것을 내놓고 사람들을 부단히도 힘들게 했는데 손자대에 와서는 그의 10배인 말리마 속도라는 게 나와가지고 주민들을 정말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노력에 대한 보수는 하나도 안 주면서 말이죠. 북한은 엘리베이터라는 것도 수도인 평양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전기사정 때문에 10시가 넘으면 엘리베이터가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30층에서 사는 사람들은 10시 이후에 집을 가자면 30층까지 걸어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구경해 볼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평양에 한번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들기 때문입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을 다 허물고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통일이 되면 건설 분야에서도 대박이 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